1번 무려 94년도 그 코사인 사인에 대한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덧셈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곱셈도 유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거 통해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2차식이 아니라 3차식까지 한번 나온 적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복습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교훈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가장 강력한 관계식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이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인 코사인을 주로 했는데 그럼 하나 노는 게 있잖아. 탄젠트가 자기 혼자 놀고 있죠. 그래서 탄젠트에 관련된 식 정리가 등장하면은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원만 하는 사람들은. 근데 혹여나 미적을 선택한 사람들은 내가 미적 수업을 못 해주니까 탄젠트나 시컨트나 코탄젠트나 코시컨트가 등장했을 때, 즉 사인이랑 코사인 외적인 게 등장했을 때는 전부 다 사인 코사인으로 고쳐서 푸는 게 속편할 거고, 유일한 예외 사항은 이게 제곱식으로 등장하면 미적분에서 배우겠지만 이 제곱에 대한 관계식이 너무 끝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관계식을 쓰겠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수원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탄젠트 나오고 식정리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는 게 제일 좋다. 단 전제 조건은 탄젠트로 풀기 힘들어 보일 때만. 노골적으로 탄젠트가 풀기 쉬운데 그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딱 봐도 아이 복잡해. 그러니까 정리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줬는데 곱하기를 물어보지 않는 건 쉽지 않다 해서 미리 구해놨어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즉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한 게 9분의 1이라고 나와있고, 따라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9분의 4. 그 상태에서 바라는 것이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고쳐주고,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인데 뒤집었으니까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더러워 보여도 그냥 가야 된다. 통분하면은 코사인 사인 제곱분의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가 모자라니까 채워주려고 앞에 붙어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요 세제곱에 대한 공식 기억하고 있나 안 기억하고 있나 그거니까 얘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사인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에다가 3 사인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요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빼기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둘 다 똑같은 식이죠. 자기 취향껏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썼어요. 그래서 열심히 산수 노동하면 끝난다. 이 정도 숫자를 이제는 복잡하다고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나오면 좀 복잡하다 했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수능이 고이다 보니까 산수로서도 살짝 우리 괴롭히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복습해 보시라고 1번 골라왔고, 3번 같은 게 아까 말한 탄젠트로 너무 노골적으로 잘 풀린데 굳이 바꾸지 말자가 입니다. 왜냐면 딱 봐도 지금 탄젠트에 대한 식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이걸 굳이 뭐 코사인으로 바꿀 필요 있나? 근데 가계 범위가 좋아졌네.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니까 3, 4분면. 3, 4분면이면은 탄젠트는 양수인데 코사인 사인은 마이너스 음수.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여기다가 플러스 표시해놨죠. 실수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상황일 때 사인 코사인을 다 구해라. 부호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마이너스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분수식은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가 탄젠트를 곱해주셔서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6, 여기 탄젠트인데 좌변으로 이항시켜가지고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드셔서 열심히 인수분해하면 탄젠트 값이 양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쓸 수 있고, 근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뭐라도 하나 등장하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려서 나머지 값도 확보를 해놓자. 근데 현재 사인, 코사인이 음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란 게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이게 1대 3이란 뜻이죠.
근데 둘 다 음수라고 보장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간주해서 기적의 수학 음수 길이를 써주고 빗변은 무조건 양수로 맞춰준다. 그 다음에 그럼 다 구했네. 코사인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이고 사인은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더하기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얘만 해도 끝났는데 수능은 이거 꼭 유리화하라 그러니까 한번 유리화 해주시면 마이너스 10분의 4 루트 10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도 일단 평가원의 답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굳이 얘를 바꿀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기 별로 안 어렵고 뒤로 가면 좀 어려운 게 나올 텐데. 5번 전형적인 문제죠. 방정식을 주긴 줬는데 짜증나게 각을 다르게 했다. 근데 어제도 말했지만 무조건 각이 다르면 이 두 각 사이의 관계가 합이나 차가 90도에다가 적당히 정수배한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 토대로 각변환을 써서 똑같은 각이 나오도록 통일시켜야 된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죠. 그래서 이쪽이 더 복잡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고치려면 일단 여기가 2분의 파이에다가 홀수가 곱해졌으니까 사인으로 고치셔야 되고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90도 플러스 살짝이니까 2사분면이 돼서 코사인이 원본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푸는 거는 너무 쉽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인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무시해야 되죠. 양수니까. 그래서 사인 값이 2분의 1인데 특수각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날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수능에서는 합만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칭성만 잘 그 대칭성 잘 알고 있니? 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0부터 4파이까지를 요구했으니까 0부터 4파이까지 그리면 되지. 여기까지가 2파이고 뒤도 4파이까지 했는데 왜 다 안 그렸냐면 어차피 2분의 1 양수랑만 비교할 거니까 굳이 안 그렸어요. 그래서 대칭선 찾아가지고 얘랑 얘의 합은 2분의 파이의 2배다 해서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주기만큼 간 거니까 여기에 대칭축은 2분의 5파이가 되고 따라서 이쪽 근이랑 이쪽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의 2배인 5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6파이다. 능숙해지면 이제 딱 보면 답이 그냥 6파이 찍어버리고 빨리 가야 되죠. 이게 몇 번이야 이거? 16번인데 아마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6번, 7번 이 정도 될 테니까. 그리고 7번 얘는 4점이네. 왜 그러냐면 일단 삼각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절대값을 씌웠다. 불쾌하다. 그 다음에 우변에는 심지어 미지수까지 깔려있어. 매우 불쾌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값을 풀어서 x값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보통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방정식이 풀기 힘들게 돼 있으면은 죄다 그래프 만들어서 교점 찾는 거다. 근데 k가 미지수다 보니까 문제 조건에 맞는 k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다 그려보고 k를 좀 왔다 갔다 움직여보면서 어디가 해당되는 건지를 찾아야죠. 근데 문제에서 준 게 보통 삼각함수에 대한 방정식 나오면은 근이 짝수개인데 홀수개라고 줬네? 3개래. 그러니까 당연히 맨 위랑 맨 아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가 4분의 1만큼 올린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림 이쁘게 그리려고 0부터 1까지를 4등분 때려서 간격을 다 4분의 1로 맞춰준 거고요. 밑에도 다 4분의 1 맞춰줬어요. 그래서 코사인 x를 4분의 1만큼 위로 올린 그래프가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진한 그래프고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접어 올리면은 실수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 그 상태에서 이제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린 게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렇게 제가 민트색으로 색칠해 놓은 요 그래프가 이거죠.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1의 절대값 씌운 거. 아이고야. 그 상태에서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만나가지고 근이 3개라는 얘기는 교점이 3개라는 얘기니까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 둘, 3개인 게 바로 보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애초에 내가 설명할 때 사인 코사인 떴을 때 근이 홀수게 나오려면은
여기를 의심하라 그랬으니까 저기부터 파악하고 봐야지. 그래서 그때 K값을 찾아보니까 딱 4분의 3 나오니까 답은 30. 그래서 이렇게 근의 개수 갖고 홀수 같은 걸 장난질 치면 조심해라. 그 다음에 9번. 이런 표현이 2번 나왔어요. 9번이랑 10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2019년 문제고 10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건 19년 수능이니까 18년도에 치러진 수능이고 2년 뒤에 다시 재등장했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얘는 삼각함수의 탈을 쓴 그 고1 때 배운 근의 판별을 네가 기억하고 있니? 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대 3점이에요. 별로 안 어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0부터 2파이 사이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가 실근을 갖지 말래요. 그런 세타를 다 찾아봐라.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실근 안 가지려면 뻔하잖아. 판별식이 음수다죠. 근데 가끔 가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쉬운 게 갑자기 뭐지? 헷갈려. 이런 순간 오거든요. 그때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공식이 특히 뭐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치중된 공식이면은 그냥 예시 하나 들면 빨라요. 예를 들면 실근 안 갖는 게 판별식이 양수였더라 음수였더라 뭐였지? 라고 헷갈리면 실근 안 갖는 방정식 하나 세워.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판별식 계산해봐서 음수 나오면 이거구만 하면 되는 거고 양수 나오면 이거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기억할 때 헷갈리면은 시험 현장에서는 예시를 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판별식이 뭐였더라? 이러면 답이 없죠. 아무튼간 그래서 판별식 쓰는데 여기 짝수니까 그 4분의 판별식 써가지고 4 코사인 제곱 빼기 6 사인이 음수다 하면 되는데 평범한 사인 그 성함수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1차식에 맞춰서 코사인을 1 빼기 사인 제곱을 바꿔주시고 열심히 툭툭툭 정리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방정식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노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 난리라고 했는데 부등식은 조심하셔야 된다. 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놀고 있으니까 더하기 2를 하면은 무조건 양수가 확보돼서 부등호 방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얘를 지우고 2 사인 세타 빼기 1이 양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부등식 나왔을 때는 등식이 먼저 기준이니까 사인 세타가 언제 2분의 1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 그러면 6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나머지 한 근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6분의 파이고 가운데가 뭐야 왜 지워졌어. 이런 해설지에도 오타가 나네. 2분의 파이가 있으면 둘의 합이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파이. 근데 사인이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위에 둥둥 떠 있어야 되니까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 사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죠. 왜 이런 게 오타가 나지? 그럼 게임 끝. 그 다음 11번. 요런 게 이제 사점 영역이죠. 미지수도 등장하고 고1 때 배웠던 개념들도 슬금슬금 등장하고. 근데 이것도 결국 그래프 내에서 대칭성, 주기성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11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곡선 Y는 A sin B 파이 X가 나왔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기는 찾자. 주기는 B 파이 분의 X의 개수분의 2파이니까 B분의 2. 근데 주어진 X값의 범위가 0부터 B분의 3까지니까 한 주기를 가고 한 반절 더 갔네. 파악. 그 다음에 여기 앞에 A 붙었으니까 원래 사인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만 A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네. 그런데 하필 걔가 Y는 A랑 만나는 거를 AB라 그러자. 그러니까 최상단이랑 찍어라. 그랬을 때 삼각형 OAB 넓이가 5고 OA 기울기랑 OB 기울기 곱이 4분의 5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전형적인 미지수가 2개고 조건이 2개인 연립방정식. 그러면 일단 삼각형의 넓이 오늘 하겠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떤 공식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보통 학생들이 3개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정의 2분의 1 밑변 높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애초에 수능은 너네들의 12년 평가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12년 동안 공부 계속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 취지에 맞게 가장 근본인 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얘를 자주 내냐? 높이를 잡는다는 행위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너네 수선의 발 잘 내릴 줄 알아? 얘까지 물어보고 싶으니까 이게 가장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고, 두 번째가 중3 때도 배웠고 삼각함수 파트에서도 배웠던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뒤에 다 그 수업할 거니까. 그래서 끼인각을 알면은 널리 볼 수 있다 이거고, 3번이 제일 쓸데없는 거, 좌표가 다 나와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 아마 신발끈 공식 이렇게 외우지 않나? 뭐 x1, y1이 있고 x2, y2가 있고 x3, y3이 있으면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막 이런 거 막 세워서 x1, y1 두두두둑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하지마. 몰라도 수능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가르쳤다가 문득 내가 모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안 쓰고 있어. 왜 가르치지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 현타 와가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넓이를 줬는데 일단 밑변 높이부터 가능한지를 보시면 A랑 B의 좌표가 너무 손쉽게 나와요. 왜냐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언덕 나올 텐데 주기가 B분의 1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4등분 된 거니까 여기가 2B분의 1이고 높이가 A니까 그냥 좌표가 나와버리잖아.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한 주기 건너간 거니까 X좌표에다가 B분의 2만큼 추가시켜줘서 2B분의 5, A란 말이죠. 그럼 좌표가 다 나와있고 심지어 복잡하지도 않은데 굳이 뭐 이상한 공식 쓸 필요 있나? 밑변 높이 하면 되지. 삼각형 넓이 공식은 2분의 1 밑변, 높이는 요거죠. 요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리는 수선의 발. 그래서 여기 길이가 B분의 2고 높이가 A니까 열심히 공식 쓰면 B분의 A가 5니까 A가 5B다. 방정식을 풀기 위한 강력한 1차식 하나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를 했으니까 대놓고 점이 있고 좌표가 있으니까 기울기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5A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 원래 A인데 문자는 하나일수록 기분 좋으니까 A 대신에 위에서 구해놓은 5B를 갖고 왔고, 얘도 마찬가지로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갖고 와서 4분의 5다. 이런 계산하실 때 좌변을 싹 다 정리한 다음에 약분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을 때 다 약분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약분할 수 있는 게 분자끼리 지우고 여기 있는 요 5랑 요 5랑도 지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이거 A분의 B분의 C분의 D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거? BC분의 AD죠. 그 논리 써가지고 여기 지금 1이 숨어있는 거니까 1분의 2B 1분의 2B 그 다음에 4가 왼쪽으로 넘어가서 16B의 4제곱이 1인 거니까 B 값이 2분의 1이다. B가 나왔으니까 A도 나오지롱. 뭐 구하는 거지?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여러분의 국영수 등급 합 3이 나온다. 13번. 요거는 이제 내가 딴 데서 갖고 온 건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평가원 문제 말고 학원 문제라든지 뭐 기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삼각방정식에서 문자를 많이 껴가지고 이제 출제를 해줘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숫자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문자 나올 때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sin 2x의 그래프랑 y는 k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ab라 하자. 근데 일단 주기부터 파악하면 얘 주기는 2분의 2파이에서 파이. 그 다음에 y는 k 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맨 밑에 나와있네. 0과 1 사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최상단을 터치하지 않겠다 겠죠. 그 다음에 y는 sin 4x의 그래프, 얘는 주기가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란 거 알 수 있고, 이번에 음수랑 만나는 거를 cd라 그러자. sin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9를 이걸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근이 겁나게 많을 때 이거 하나하나를 구하게 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대칭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sin 2x랑 k랑 만나라고 했으니까 그리면 되지. sin 2x가 주기가 파인데 그럼 원래는 이렇게 다 그려줘야 되지만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반절만 그려놓고 y는 k랑 만나라고 했으니까 ab가 이렇게 생길 텐데 대칭축이 0과 2분의 파이의 가운데 있을 테니까 4분의 파이가 돼서 ab가 뭔지는 관심 없고 둘의 합이 뭔지는 알 수 있겠다. 4분의 파이의 2배 2분의 파이. 같은 논리로 sin 4x도 그려보면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줄기 잘 그려지고 얘는 y는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랑 만나라 했으니까 밑에서 두 번 만날 텐데 그럼 대칭축이 요 세 번째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둘의 합이 대칭선에 대해서 2배. 그래서 4분의 3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A, B, C, D의 각각은 모르지만 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전체가 합치면 4분의 7파이가 되는데 4분의 7파이면은 얼마냐? 315도인가요? 얘가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잖아요. 그 전형적인 문자가 뭔가 잔뜩 나온다 싶으면은 에이 보나마나 합이 일정하겠지 라고 믿음을 갖고 가면 된다. 그 다음 15번 이제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러분한테 대칭성이랑 주기에 관련된 표현 한번 복습해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한 함수 f가 있다. 그런데 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sin 2x다. 근데 sin 2x라는 게 주기가 2분의 2파이니까 파이네요. 그러니까 한 주기 정도는 줬어요. 그런데 나 f-x는 fx다. 이 표현이 x는 0 대칭이란 거 제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가 조건은 너무 자주 나오는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파이는 fx다. 주기가 2파이다. 아니 가 조건에서 파이라며. 그게 아니라 0부터 파이 사이에서만 얘를 그려준 다음에 이 두 개를 섞으면은 sin 2x가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뭔가 희한하게 그려질 거다. 그래서 얘가 시킨 대로 해봅시다. 가 조건에 의해서 0부터 파이까지는 8등분 열심히 때려가지고 그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현재 준 게 0부터 3파이까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0부터 3파이까지만 또 그리면 안 돼. 왜? 나 조건에서 대놓고 음수도 한번 고려해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뒤에를 많이, 그러니까 왼쪽을 많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0부터 파이 사이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는 그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일단 0부터 파이까지를 그린 거고, 나 조건에 의해서 x는 0대칭으로 그리라 그랬으니까 y축에 대해서 좌우대칭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간격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전체 2파이가 됐잖아요. 근데 주기가 2파이라 그랬으니까 요 그림을 반복해 라는 뜻이겠죠. 이게 다. 그런 다음 뭐 하는 거야? 0부터 3파이 사이에서 fx가 3분의 2가 되는 것을 싹 다 찾아라. 일단 3분의 2라고 나왔으니까 도저히 특수가가 아니고, 그래프만 봐도 겁나게 복잡한데 이거 그는 어떻게 구해? 한번 물어보겠지 뭐.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것도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3분의 1이 쫙 긋는 경우도 있거든요. x 범위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0부터 3파이까지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끊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대칭, 내가 이렇게 8등분해서 그리니까 어디서 대칭인지 그냥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게다가 한 칸의 간격이 4분의 파인 것도 잘 보이잖아. 왜냐면 한 주기가 파인데 그걸 4등분 한 거니까. 그래서 A랑 B의 가운데는 4분의 파이니까 A 플러스 B가 2분의 파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CD라고 잡아놓은 데를 보니까 어디지?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거니까 4분의 7파이가 되고, 바로 여기 있는 놈은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4분의 9파이가 돼서 C 플러스 D를 2분의 7파이, E 플러스 F를 2분의 9파이로 보거나, 아니면 좀 더 센스 있게 하려면 요 선에 대해서 C랑 F랑 대칭이고 D랑 E랑 대칭이다 해가지고 C 더하기 F가 4파이, D 더하기 E가 4파이 이렇게 해도 괜찮죠. 대칭선은 자기가 계산 편한 거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점 어쨌거나 합을 딱딱 구해냈으니까 다 더하면 2분의 17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 제한시켜 놓고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줘서 이렇게
독특한 그래프 만나는 과정도 꽤 1년 동안 볼 테니까 연습해 보시라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건 꼭 수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미적도 나올 수 있고 수투도 억지로 만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적분 파트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의도적으로 대칭성 쓰는 것만 잔뜩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많이 나오기도 해요. 요거 잘 연습해 주시라. 그럼 이제 드디어 도형을 다룰 때가 왔다. 50페이지입니다. 요 파트는 미적이든 기하든 다 거의 얘에서 잡혀요. 미적 기하를 하더라도 90%가 다 얘에서 잡힙니다. 딱 미적분만의 특별한 무언가, 기하만의 특별한 무언가만 첨언하면 되지 근본은 수원에서 다루는 얘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 수원에서 삼각함수와 도형 파트를 다루면 그냥 사인 법칙 한번 배우고 코사인 법칙 하나 배우고 끝나잖아요. 사인 법칙이 뭐였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안에 내접하면, 바꿔 말하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외접원이 주어지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각 변의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 sin a가 2r분의 a인데 요 a라는 알파벳을 다 b로 바꿔치기 해도 성립하다 보니까 내신 관점에서는 보통 뭘 냈었냐면은 사인 값이랑 변의 길이랑 비례해, 이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평가원 입장에서는 얘가 잘 나오는 거는 좀 드물고, 그렇다고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평가원에서는 얘만 단독 출제하는 게 아니라 얘랑 섞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뭐였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이렇게 나오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마무리하면 피타고라스지만 일반화시킨 것이 코사인 법칙이었다.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순서 바꿔도 잘 나온다. 이건 이제 길이 관점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각 관점에서 식을 정리하면 EBC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이잖아요. 뭐 하나만 외워도 상관없지만 풀다 보면 둘 다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고2 때 배울 때는 변 3개가 다 튀어나와 있으면은 각을 구할 수 있다. 혹은 변 2개랑 끼인 각을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에 초점을 둬가지고 공부했을 텐데, 이제 그걸 넘어서 도형이 이렇게 멀쩡하게 주어지지 않고 막 이런 선이 잔뜩 그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완전 기본기는 이게 다였고, 실제 출제될 때는 중학도형과 고1 수원까지 다 통틀어서 나오니까 그걸 한번 싹 다. 그래서 1번 도형을 다루는 원칙. 내가 어느 학교 학원에서 가르치는 간에 무조건 이거부터 외치고 가. 도형을 다룰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안 하는 게, 무슨 점이랑 길이랑 각이 나오면 하나같이 전부 다 도형에서 중요 요소인데 이름을 안 줘요. 그러니까 각, 길이, 점이 등장하면, 특히 내가 의도적으로 세운 각 혹은 문제에서 준 길이 혹은 누구랑 만나서 나온 새로운 점, 이런 거 등장하면 이름을 줍시다. 각 같은 경우는 보통 세타, 알파, 베타 이런 거 잡을 거고, 길이 같은 경우는 뭐 A, B, C 이런 거 잡을 거고, 점 같은 경우는 대문자 A, B, C 같은 거 써가지고 제발 이름을 주자. 특히나 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점에 특히 이름 줘야 되는데, 중요한 점이란 교점, 누구랑 만났을 때 교점이고, 특히 그 중에서 교점 중에서도 특이한 놈, 접점. 그래서 도형상에서 이름이 붙여져 있어야지 여러분이 좀 막혔을 때 이 중에서 뭘 꺼내야 되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거든. 그냥 선만 덩그러니 있으면 잘 못해요.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보통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 어떤 그림 막 줘졌을 때 여기다가 막 선을 덧대고 이름 막 붙이다 보면은 이게 너무 지저분해져. 잘 안 보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떼서 새로 그려야 되는데, 보통 삼각형을 떼와서 그리는 게 제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삼각형이 이것저것 섞인 거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는 간단해. 점 3개를 뽑아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냥 다 세세요. 그럼 알아서 삼각형이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점이 만약에 A, B, C, D까지 주어져 있으면은 뽑아올 수 있는 점이 A, B, C가 있고 A, B, D가 있고 B, C, D도 있고 A, C, D도 있구나. 다 끄집어내서
내가 아는 정보를 다 그려본 다음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쓸모있지? 를 들여다보면 연립할 거리가 잘 보여. 저도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이렇게 알파벳을 다 써가지고 풉니다. 근데 뛰어난 친구들은 딱 보면 보이잖아 하면서 푸는 거고, 민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도형에서는 이렇게 해서 풉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를 절대 까먹지 말고 갑시다. 그 뭐야, 수원이건 미적이든 기하건. 그리고 압도적으로 당연히 많이 나온 그 도형이란 게 삼각형 아니면 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삼각형부터 분석하고 뒤에 원을 갈게요. 일단 삼각형에서 고난이도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닮음 합동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SSS, 사스, 아하싸. 요거랑 이건 합동이고, 닮음은 SSS, 사스, 이거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수능에서는 평행선을 주면은 보통 닮음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대놓고 얘랑 평행하다 라는 말 넣으면은 합동? 닮음? 의심해야 돼. 그럼 뻔하겠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평행선이 두 개 주어지면 얘네 둘이, 아이고야, 작은 놈이랑 큰 놈이랑 닮음, 작은 놈이랑 큰 놈이랑 닮음 이라고 파악하고 갑시다. 근거는 뭐냐면 오랜만에 들어보는 동의각 기억나시나요? 평행선이 있을 때 여기가 알파라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둘이 동의각이야 라고 했잖아요. 말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닮아서 이게 같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베타라 그러면 동의각에서 베타니까, 그리고 얘는 공통이니까 그 뭐야, 닮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꺾어서 이렇게 모래시계 형태로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동의각 말고 무슨 단어 쓰죠? 엇각. 말이 기억 안 나죠, 잘. 괜찮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수학을 10년 공부했는데 엇각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대학교 수학에서는 이런 도형 안 그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이게 같았지 라고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더 좋다.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다. 얘가 공통이니까 또 AA 닮음. 그런데 평행선이란 말을 대놓고 주면, 평행선이란 말을 대놓고 주면은 학생들이 닮으면 너무 쉽게 파악할 것 같으니까 평행선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런 말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보자마자 얘네들 닮음이야 라고 세팅하고 들어가세요. 근데 당연한 게 이게 같이 직각이면은 평행할 거 아니야. 평행하단 말 주기 싫으니까 직각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준 거고, 왜 하필 직각으로 주냐면 직각으로 줘야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써먹기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닮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요 5가지 내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예 그림을 통으로 외워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가장 만만하게 나오는 상황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적당히 한 번 더 내려서 왼쪽만 째려보면은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연달아 2번 내리면은 의심, 닮음 쓰는 건가?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흔히 저는 가오리 콧구멍 하고 부르는 거, 제 은사님 알려준 거예요. 유치하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고 D일 때 이거 다 알잖아. A 대 B는 C 대 D다.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비례식보다는 등식이 더 기분 좋으니까 A 대 B가 C 대 D랑 같다는 얘기는 얘 길이 잡을 때 A에다가 적당한 실수배, B에다가 적당한 실수배라고 등식으로 바꾸시는 걸 권장. 까지는 자주 봤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좀 허전해야 돼. 왜 바깥에만 하고 이 선은 정보를 안 주지? 싶잖아요. 제가 구해왔어요. 외우기가 너무 쉽거든. 루트 위에 거 곱하고 밑에 거 곱하고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길이를 내가 x라 그러면 x는 루트 ab 빼기 cd예요.
꽤 쓸만합니다. 실제로 사설 문제에서 이런 느낌 도형 나오잖아요. 출제 의도가 이거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 써놓고 보잖아? 이미 풀려 있어. 근데 이걸 왜 출제하기 좋냐면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 이게 각이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고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서 연립하면 x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으로 코사인 법칙을 두 번이나 쓰게 하니까 어려운 거고, 두 번째 관점에서는 이 그림이 잘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이 같다 보니까 왼쪽 삼각형의 넓이랑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할 때 각이 똑같다 보니까 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썼을 때 사인 세타 파트가 똑같다 보니까 변의 길이만 갖고 비교할 수가 있게 돼서 요거 의도하고 낼 수 있어서 이게 그림의 출제가 잘 된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정도는 암기를 해주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금 말한 그 넓이에 대한 주제는 뒤에 또 나오니까 이따 다시 알려줄게요. 그 참고로 말하는데, 지금은 가오리 콧구멍이 한 개인데 얘가 코가 늘었어. 콧구멍 두 개. 이렇게 생겨서 둘이 만나는 이 점을 뭐라 그러지? 땡심, 내심, 안에서 만나는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거는 경우는 아마 미적분, 기하 파트까지 갈 것 같아요. 수원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용어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두 개는 특별 취급으로서 알아둬야 되는 성질이고, 밑에부터는 각을 통해서 삼각형을 분류할 겁니다. 직각 삼각형과 그렇지 않은 삼각형. 근데 4분 남았으니까 멈춰. 본질적으로 도형 문제가 떴을 때 가장 많이 요구되고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근원이 직각이다 보니까 단원이 삼각함수인데 이걸 안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봤을 때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배운 순서대로입니다. 피타고라스부터 쓰세요. 분명히 두 개 변을 주놓고 두 개를 하나는 안 줄 거예요. 숫자로 나오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인이면 참을 수 없는 것. 5, 4, 3 말하고 싶잖아. 그 다음에 뭐 5, 12 입이 근질근질 하죠. 13.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삼각 하면서 들었으니까 문제상에서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각을 안 주더라도 강제로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5, 4, 3 이라고 하기 너무 차이가 큰데 그냥 5, 4, 3이라고 해놓고 이 상태에서 끝내지 마시고 5, 4, 3이라고 한 다음에 세타라고 잡아서 이 직각 삼각형 내에서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이랑 탄젠트 값을 유도해서 이거로 뭔가를 해보겠다. 사인은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 이런 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직사각형 내에서 이렇게 있을 때 길이를 3, 4, 직각 이렇게 됐다 해볼게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거나, 아니면 요 초록색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등장했을 때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여러분이 보자마자 3, 4가 깔려 있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5인 것까지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고, 이건 중학교 때 워낙 많이 해와서 잘 하실 텐데 이제 뇌정지가 오지.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서 이제 세타를 여러분이 알아서 잡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취향껏 잡으면 되는데 저는 여기를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니까 이게 90도 빼기 세타가 돼가지고 그 맞은편이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세타를 알아냈으니까 이 큰 직각 삼각형 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이
빗변의 밑변이니까 5분의 4다. 사인은 5분의 3이다. 탄젠트는 4분의 3이다. 라는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해보자. 그럼 다 나오니까. 그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빨간색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힘드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은 빨간색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째려보세요. 얘잖아. 그럼 이 삼각형 내에서 내가 구하기 편한 변이 어딘지를 또 째려봐. 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얘는 또 얘를 품고 있는 삼각형이 오른쪽에 있고 이 길이가 3이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구만. 따라서 파란색 길이부터 구하면은 빗변이 3이고 세타고 얘가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3 사인 세타라고 구해놓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길이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밑변이 3 사인인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탄젠트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길이는 3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탄젠트 세타다. 그리고 초록색 길이도 내가 파란색을 구한 순간 끝났죠. 전체가 5인데 거기서 3 사인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길이는 5에서 3 사인 세타를 뺀 거다 라고 정리한 다음에 구해놓은 산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끝나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변의 길이가 대놓고 주어진 상황에서 정보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정보가 지나치게 제한적일 때도 이렇게 뭐 2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도 여러분이 알아서 나머지를 세팅하는 능력 필요하다. 이건 앞에서 말을 해줬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방금 전에 내가 요 길이를 구할 때 쓴 거잖아. 이렇게 각 길이를 세타에 대해 표현하는 것 자체도 능숙해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직각을 대놓고 안 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주는 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무조건 수선의 발 내려. 무조건 내려야 돼. 근데 이등변 삼각형을 보시면 그림을 내가 비워놨는데 이등변을 준다는 게 대놓고 진짜 두 개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각이 같다 두 개가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둘 중 뭐가 주어지는 간에 우리의 최종 결론은 수선의 발을 이렇게 쭉 내려서 표시를 다 해줘야 돼. 길이도 같고 밑에 잘린 길이도 둘이 일치하고 심지어 각도 같지롱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합동인 것까지 파악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가세요. 그럼 직각이 두 개나 나왔으니까 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써먹을 예제가 막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아닌데 보면 기계적으로 탁 이렇게 해놔야 돼. 그러니까 도형은 여러분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엄청 새로운 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얘부터 해보봐. 기계가 돼야 된다. 도형은 그거를 하냐 마냐가 조건을 얼마나 잘 확보하냐 마냐랑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도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이 나와버렸다. 그럼 중학교 때 배운 사고방식은 딱 하나예요. 수선의 발 내려라. 그리고 나서 피타고라스를 2번 써라. 무슨 말이냐면 예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왼쪽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해가지고 저 높이 빨간색 길이를 매개로 해가지고 연립하는 거였고, 둔각이면 보통 학생들이 둔각이 약하니까 밑에를 연장해서 수선의 발이 저 뒤에서 찍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작은 직각 삼각형과 큰 직각 삼각형을 피타고라스를 2번 써서 연립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게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그랬었죠. 그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수선의 발 내린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언제나 유효한 거니까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데 삼각함수 파트에 오면은 치트키를 2개 준다.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공식.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 외울 때 이렇게 안 외우고, 왜냐면 너무 길어서 싫어. 전 이렇게 외워요. 사인 A는 2R분의 A. 왜 이렇게 외우냐면 사인 값이랑 변의 길이랑 비례한다는 사실도 잘 보이고, 알파벳만 바꾸면 된다는 거니까 하나만 잘 기억하면 나머지가 다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저는 이렇게 외우는 편입니다. 근데 언제 써먹니? 보통은 이제 뭐 각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막 배웠을 텐데, 전 암기할 때 외접원이 등장했는데 사인 법칙 안 써? 재수할래.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보통 변이 몇 개일 때, 각이 몇 개일 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각이 많아 보인다 싶으면 사인 법칙. 당연히 많아 보인다고 해봤자 삼각형에서 노는 거니까 뭐 2개, 3개겠지 뭐.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풀시다 보면은 외접원이 주어진 경우가 대놓고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외접원에 대한 정보를 안 쓰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모든 기출이 지금 다 떠오르진 않으니까 웬만하면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예각이랑 둔각 상태가 그림이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세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대놓고 주면은 문제 풀 때 지장이 없는데 글로만 조건 줄 수도 있잖아. 그때 학생들이 뭘 실수 많이 하냐? 자기도 모르게 예각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면 답이 말도 안 돼.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러면 자신을 의심해야 돼. 혹시 삼각형이 둔각이라 그런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큰 차이가 있는 게, 예각일 때는 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안에 있어서 이등변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둔각이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다 합쳐져서 생기는데, 여기는 요 이등변이랑 요 이등변이랑 요 이등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 개가 합체가 안 돼. 큰 차이를 났죠, 이 그림의 격차가. 그래서 혹시 그림이 안 좋아졌을 때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혹시 둔각인데 내가 그림 착각하고 있나?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거를 의도하고 내는 사설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근데 사실 우리한테 그 많은 시련을 주는 건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아까 배웠듯이 변 2개랑 끼인 각, 변 3개 나오면 각 구할 수 있다가 본진이긴 한데, 기억할 때는 변이 좀 많다 싶을 때, 즉 2개 이상일 때는 코사인 법칙을 언제나 고려하셔야 되고, 왼쪽에서는 삼각형이 잘려 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삼각형 분할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선 하나가 대충 그어진 경우, 수선의 발 아니에요. 그냥 그려진 경우. 그래서 이 그림 봤을 때 삼각형이 몇 개 있지? 3개라고 답해야 되죠. 작은 거 2개랑 큰 거 1개. 이 3개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연립할 거리가 많아서 4점으로 점프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눴어요. 다 이게 분할된 상태에서 어떤 걸 노리고 내냐면,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은, 그리고 사인 법칙은 연립의 기준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연립이 항상 공통으로 끼고 있는 각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통으로 끼고 있는 변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코사인 법칙은 보통 공통 각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애초에 공식에 각이 하나밖에 없잖아. 얘도 보면은 첫 번째가 왼쪽에 끼인 요 각을 대상으로 연립할 때는 요 작은 삼각형이랑 거대한 삼각형이랑 연립을 하겠다. 코사인 법칙 2번 써서.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A는 블라블라블라를 2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랑 거대한 삼각형이랑 연립하겠다가 주요 골자일 거고, 근데 이것도 안 줄 수도 있고 이것도 안 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일직선일 때 이거 180도죠. 그래서 한쪽을 세타라고 놓고 다른 한쪽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놔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 빼기 세타를 외워달라고 했던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같다 보니까 부호만 다르지 크기는 똑같아가지고 연립하기 좋거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써놨죠. 삼각형 ABC에서 내각의 합이 180도 파이다 보니까 자주 써먹는 짓이 한 놈만 옮겨가지고 파이 빼기 A가 나머지의 합이다. 여기다가 사인이나 코사인 걸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혹은 방금 내가 알려준 것처럼 일직선상에 있을 때 세타랑 파이 빼기 세타를 연립하기 위해서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은 자다 깼을 때도 물어봐도 툭 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원래는 따로 배우지만 4점 이상의 문제에서는 둘 다 쓸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현장에서 수능 현장에서 문제 푸실 때 도형 문제 뜨면은 문제에다가 사인 코사인 다 써놓고 시작하세요. 분명 둘 다 쓰겠지? 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 사고방식 자체가 중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적지 말라고 했던 넓이 다 적어왔으니까 무지하게 긴데, 첫 번째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입니다. 2분의 1 밑변 높이. 특히 이 높이를 잡으실 때 수선의 발 내린다는 거. 그래서 맨 위에 내가 적어놨던 예각일 때는 삼각형 내부에 내리는 거고, 특히 둔각일 때 바깥에 내리는 거에 좀 주의. 이게 당연히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배운 거, 그 삼각함수 와서 제대로 알게 된 게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할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잘 외워주셔야 되고, 참고로 이제 응용 파트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다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대각선 길이를 준 다음에 끼인각 주면 넓이가 2분의 1 PQ 사인 세타다 이거 배우잖아요. 안 나옵니다. 이거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걸 낼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넓이로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은 아까 나왔던 삼각형의 분할이 또 나온다. 어떤 식으로 연립을 주냐면은 이게 잘랐을 때 전체는 두 개의 합이다 라는 당연한 말을 써가지고 풀어야 돼요. 뭔 소리냐? 여기 내가 썼듯이 ABC의 넓이는 AB 더하기 ACD인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작은 거나 오른쪽에 있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게 높이죠. 그러다 보니까 밑변의 비를 알면은 넓이의 비를 알 수 있다. 1차적으로 연립할 거리가 생기고, 여기를 S1, S2라고 했을 때 밑변의 비도 S1, S2다. 그래서 연립의 재료가 하나가 얘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방금 전에 끼인각을 알면 뭐 할 수 있다며. 그래서 여기 끼인각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A, B, C, D라고 하면, 여기 X라고 하면 왼쪽 넓이는 2분의 1 AX 사인 알파, 오른쪽 넓이는 2분의 1 BX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고, 합치면 2분의 1 AB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죠. 이 각과 변에 대한 식과 위에서 만들어 놓은 밑변의 길이랑 넓이의 비랑 같다. 얘를 연계해서 연립하는 경우도 나온다. 근데 밑에 보면은 아니 변수가 대체 몇 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대부분 숫자를 다 줘요. 한두 개만 숨기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뭐 30도, 30도라고 주고 길이를 5개가 있는데 싹 다 숨기는 게 아니라 한 3, 4개는 줘놓고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가 아직 안 나왔는데 보통 고난이도 도형 문제에서는 얘네가 출제된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문제 푸시면서 분명히 이거하고 우리 괴롭히는 문제가 한 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써먹는 문제를 제가 작년 여름방학 교재에 넣어놨고 그거를 수업도 해놨으니까 교재 주면 한번 그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근본은 위에 있는 이 두 개인데 어려워지려면, 특히 수원에서 어려워지려면 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것이 내접원 주어졌을 때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내접원 이렇게 있을 때,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내접원 반지가 R이고 각 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이 상황에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 이거를 까먹지 말아야겠다. 얘가 은근히 나와요. 근데 원리가 뭐였죠? 내접하니까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리고 자르고 잘랐을 때 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CR, 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BR,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R이니까 합치면 저거다. 은근히 나오니까 기억. 외접원 반지름 이용하는 공식은 뭐였더라? 혹시 기억하시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대충 그린 거 보니까
안 적어도 된다. 보여만 드리면 삼각형 넓이란 게 2분의 1 BC sin A인데 사인 법칙에 의거하면 sin A는 2R분의 A죠. 따라서 4R분의 ABC다. 라고 내신 때는 좀 외우는데 굳이 안 해도 괜찮다. 이거를 직접 출제한 거는 전부 고2 모의고사지 고3 모의고사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넓이에 대한 주제는 얘만 잘 습득해 놓고 계시면 평가 문제나 교육청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삼각형 다 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도형은 원이죠. 근데 제목은 제가 원이라고 안 하고 반원, 부채꼴로 같이 넣었는데 학생들이 원 나올 땐 잘하다가 좀 잘려져 있는 원 나오면은 원칙을 안 지키는데 아니야. 원이건 반원이건 부채꼴이건 간에 지금부터 설명할 원칙을 깨지 말고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원이 나왔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중심과 반지름. 왜 제일 중요하냐면 원의 정의에 그게 들어가 있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이잖아요. 그 한 점이 중심이고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인데 그걸 안 쓰면 이상하지. 근데 문제에서 그냥 원만 덩그러니 그려주고 아무것도 표시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항상 찍어 중심을. 그 문제에서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일단 찍어는 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름도 주세요. 보통 원 이름이 C라고 주어지면 중심도 C라고 하는 게 국룰입니다. 아니면 상황 봐서 뭐 자기 좋아하는 알파벳 써도 되고 보통 O 아니면 C를 많이 써요. 알파벳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문제다? O, 1 이렇게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그럼 대체 어디다 그어야 되냐? 원 위에 점이 무수하게 많은데 대체 어디다 그어? 2단계에서 나와 있지. 원 위에 중요한 점이 있으면은 이어가지고 반지름을 그어준다. 무슨 말이냐면 도형이랑 만나가지고 혹은 어떤 문제상에서 대놓고 이름을 P라고 주거나 이렇게 나왔으면은 일단 무지성으로 읽고 보자. 그런 다음에 같다는 표시를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중요한 점이란 이미 문제에서 이름을 준 점,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도형과 만난 교점, 그 중에서도 제일 특이한 접점 등장하면 알파벳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반드시 중심이랑 있는다. 그리고 길이가 같다는 것도 다 표시해서 연립의 재료로 써야 된다. 특히나 이등변 삼각형 만들 때 너무 중요하니까 써먹자. 솔직히 이 전제만 안 까먹어도 보조선 때문에 틀린 경우는 많이 없어져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도 순간 이게 까먹어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 원래 도형 문제는 한 끗 차이가 많잖아요. 거의 다 왔는데 하나를 못 발견해가지고. 그런 다음 최근 들어서 좀 각광받는 게 뭐냐, 중심각과 원주각이란 말 기억하시나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호에다가 두 점 그어가지고 AB를 했을 때 중심이랑 이은 걸 말 그대로 중심각이라고 그러고, 원 위를 원주라고 그러는데 원주에서 한 점 잡아가지고 이은 걸 원주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원주를 세타라 그러면 여기가 2세타다.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가 사인 법칙이랑 엮여가지고 또 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PAB만 째려보면은 이게 외접원이다 보니까 사인 법칙 쓰기 딱 좋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타랑 2세타라는 걸 알아낸 순간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중심, 중요한 점, 길이 같다 표시 해서 얘를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세타 만들어서 세타를 잔뜩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그림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럼 이 원주의 점이 딱 여기에 되냐? 아니, 아무거나 다 돼. 즉 동일한 호구 내에서 아무데나 잡아도 각이 다 같다. 이 성질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 삼각형들이 전부 다 변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 A, B. 또 뭘 공유하고 있냐면 값도 하나 공유하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사인 법칙이고, 사인 법칙을 통해서 전부 다 외접원이 이 커다란 원이니까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이나 혹은 넓이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요 삼각형들끼리 연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각이랑 변 하나는 같지만 나머지 두 개 변이 다 다르잖아요. 그 두 개의 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과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 공식을 써가지고 연립하는 구조가 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곧 뒤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호를 이용하는 문제가 등장하면 제가 꼭 다 이거 진하게 표시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호를 끼고 있는 삼각형들을 다 그어가지고 각도 표시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만 당연히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워져 있을 때 이걸로 완성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연립을 위한 공통각 생성. 그리고 안 써놨네. 현은 공통변으로서 얘도 연립의 대상이 된다. 요 길이. 이게 언제 위력을 발휘하냐면 곧 나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되게 위력을 발휘하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10번. 미적하는 친구들은 특히 더 봐야 되는 거. 반원 나오면은 이렇게 덩그러니 있을 때 보자마자 직각 표시, 그 다음에 원이 나왔기 때문에 중심 표시, 직각이 나왔으니까 각도 잡기, 세타 표시 해놓고 아까 배웠던 원칙, 중심이랑 원 위에서 중요한 점 보이면 반지름을 만든 다음에 다 같지롱. 특히 여기서 이게 세타면 이등변이니까 얘가 세타가 되고 세타랑 세타랑 합쳐져서 여기가 2세타가 되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미적에서 28번 내지 29번을 먹는 세타가 0으로 가는 극한 문제가 반원일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세팅을 해놓고 문제 풀어야지 이거 안 하고 풀려고 그러면 1년 더 한다. 얘는 사실 수험보다는 미적 친구들 때문에 넣은 건데 혹시 모르니까 비워져 있는 그림 보면은 보자마자 세타 직각 표시해가지고 이등변 드글드글한 그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11번. 맨날 원을 덩그러니 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뭔가 이렇게 접하게 주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사고방식은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무조건 중심이랑 접점이랑 있고 수직 표시한다. 이것까지는 중학교 때 배운 거고 보통 접점을 하나만 덩그러니 주진 않고요. 두 개 줘요, 최소한. 그럼 둘 다 직각 표시한 다음에 반드시 반띵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랑 여기랑 각이 정확하게 반반 나뉘어져서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밑에 있는 삼각형이랑 합동이 돼가지고 직각 삼각형인데 합동 두 개야. 너무 써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 사례로 나오는 것이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렇게 내접하는 원에서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있으면 현재 이거를 보고 원이 삼각형 안에 내접해 있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와 접선이 3개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랑 이어서 반띵 아이고야 반띵 하신 다음에 얘랑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같고 이놈이랑 합동이니까 얘랑 길이가 같고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랑 길이가 같아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잔뜩 얻을 수 있다.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삼각형을 이렇게 일반적인 거 안 주고 가장 많이 주는 건 직각 삼각형에서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안돼 이렇게 해가지고 뭔 짓을 많이 하냐면 중심에 있을 때 내리면 얘는 특이하게 이게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R 이렇게 되고 나머지 길이가 만약에 A, B, C였으면 나머지가 이제 B-R 여기는 A-R, A-R, B-R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랑 B랑 R이랑 C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툭 튀어나와서 쓰기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내 원이 접했을 때 특히 써먹기 좋은 상황이니까 얘도 1단계 있는 비어있는 그림이 등장하면 직각 내리는 거 한 다음에 2개면 이렇게 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기계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접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만나는 거 하고 사각형 보겠습니다. 그럼 끝나겠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무조건 이등변 만든다. 아까 했던 거 그냥 원칙만 지키면 돼. 원이 직선이랑 두 번 만나네? 그러면 보자마자 중심에 이름 주고 교점에도 이름 준 다음에 중심이랑 중요한 점 보이면 이으래매 이어줘. 반지름 같다고 해줘. 그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이등변 사각형 나왔으니까 수선의 발 내리고 밑에도 같다고 해줘.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이런 거죠. 이 현의 길이 구하라. 왜냐? OH 길이를 보통 이제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좌표가 대놓고 나와 있을 때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도록 보통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완성된 상태에서 공식 한 번만 써주면 나머지가 다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거 나왔을 때 이 복잡한 그림으로 확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다 그려놓고 문제 째려보면은 풀만한 조건들 다 튀어나와 있다. 그 이론 자체는 안 어려운데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 기계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사고방식을 1년 내내 탑재해야 돼요. 보통 복습 안 한 친구를 제가 끌고 과외를 했을 때도 6개월이면 다 하더라. 여러분은 더 금방 하겠죠? 그 다음에 14번이 이제 고난도로 가는 마지막 단원, 마지막 관문. 내접 사각형. 기억해야 되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려면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예요. 그래서 내접하는 사각형을 보자마자 각의 이름을 주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또 파이 빼기 블라블라 형태가 나왔으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갈기기 너무 좋잖아. 그리고 뭘 하냐면은 각을 세팅한 다음에 반드시 대각선을 하나 그으셔야 되는데 두 개잖아요. 이걸 긋냐 이걸 긋냐가 문제인데 문제상에서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그 각을 써먹기 좋은 걸 그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편의상 베타에 대한 정보를 줬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글자를 바꿀게요. 밑에 필기랑 안 맞네.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알파랑 파이 빼기 알파를 써먹고 싶으면 이렇게 그어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이 삼각형도 위에 있는 삼각형도 둘 다 외접원은 거기 그려져 있는 그 원이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써먹을 때 한 놈만 해도 돼. 왜? 사인 알파랑 사인 파이 빼기 알파랑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사인 알파는 2R분의 A다 써가지고 반지름 확보. 이건 이제 알파에 대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각이 사실상 공통이라고 보는 거고 알파랑 파이 빼기 알파니까. 그 다음 공통변이 요 대각선이니까 나머지 두 개 변의 길이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미지의 변 하나를 내가 구할 수 있게 된다.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문제 내기 위한 가장 만만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만약에 대각선을 두 개를 그으라고 줬어.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반드시 호에다가 별도의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은 저는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로 표시하면 AD를 봤을 때 뭘 해야 되냐, 같은 호에 대해서 각이 몇 개나 나오는지 파.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하지? A랑 A라 그러고 그 다음 호는 요 DC를 잡으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호를 끼고 있네. 그 다음에 CB를 잡으면 얘를 끼고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같네. 마지막이 색깔이 모자라네. 민트색. 여기가 끼고 있는 삼각형이 여기랑 여기니까 DD가 된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개. 첫 번째, 아까 알려드렸던 같은 호에 대해서는 각이 일치하니까 두 삼각형 내에서 할 수 있는 짓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과 변을 공유하는 이 두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거나 혹은 각이 동일하다 보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기가 너무 좋다. 그걸 통해서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캐치해낼 수가 있다. 가 있고, 두 번째는 잘 보면 여기 각이 BD, 여기도 BD잖아. 닮았네. 닮은 구조도 등장할 수가 있다. 얘네들이 닮았고 얘네들이 닮았다.
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너무 많아서 내기가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낼 만한 요소가 요 정도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내적 사평이 주어지면 내가 배운 게 얘였는데 이 중에 뭐지? 하고 이제 고민하면 되잖아. 그냥 도전한 거랑 알고 도전한 거랑 차이가 크죠. 그걸 연습해 보시라고 밑에다가 더 그려놓은 거예요. 방금 내가 여기다가 하나 다 그려놨는데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걸 이용해서 닮음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위에다가 내가 한 번에 다 그려놨지만 여기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여기다가 배운 것들을 따로따로 찢어가지고 그려놓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도형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 없어. 그래서 한번 쭉 보면 도형을 다루는 원칙, 무슨 도형이든 간에 각이랑 길이랑 점 나왔는데 이름 안 주면 내가 접근조차 못하니까 반드시 써준다. 그리고 선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림이 복잡해졌다 싶으면은 뜯어서 그리는데 삼각형 그릴 때는 삼각형의 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목록을 쫙 작성한 다음에 하나하나 그림을 다 그려놓고 비교하다 보면 튀어나온다. 이것저것 정보들이. 그리고 삼각형에서는 특이하게 두 개를 잡아줘야 되는 게인데 닮음 합동 그리고 내각 이등분선. 근데 닮음이랑 합동을 줄 때는 평행선을 주면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 것도 맞고 평행선을 안 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직각을 준다. 그래서 이 그림 5가지 그림 자체에다가 그림을 머리에다 딱 박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각 이등분선 같은 경우는 얘 대 얘가 얘 대 얘다까지 아는 건 당연한데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게 1년만 이거 외워줘라. 가운데 길이가 루트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곱해가지고 뺀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한 공식이다. 그리고 직각 삼각형 등장하면 무조건 2개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각을 설정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활용하겠다. 이건 삼각함수 단원이니까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짓이 이등변을 줘서 내가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수선의 발 내려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합동인 게 대놓고 보이도록 길이 표시 다 하셔야 되고, 그러면 아무런 성질도 없는 일반 삼각형이 등장하면은 중3 때 배운 아이디어는 수선의 발 내려서 피타고라스를 2번 써가지고 연립하는 경우. 근데 저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일어날 텐데 넓이를 구할 때 수선의 발 내리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언급한 거고요. 대부분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면 다 될 거다. 근데 사인 법칙은 외접원이 등장하면 무지성으로 쓰고 보는 거고, 각이 2개 이상 등장하면 한번 써보고 보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 변이 많을 때 보통 쓰는 건데 특히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잘려 있을 때 공통각이나 공통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립을 하는데 파이 빼기 세타랑 세타의 관계가 나오더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관계가 무지하게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나온 것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근본은 2분의 1 밑변 높이. 근데 대놓고 각을 제시해주면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 2개로 다 풀 수 있는 거고, 어려워지려면 멀쩡한 삼각형을 잘라서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 전체다를 주거나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랑 같다. 왜냐면 높이가 동일하니까. 이 주제로 고난이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리고 가끔씩 등장해주는 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 공식. 근데 외접원은 출제 가능성이 무지하게 낮다. 그리고 원에서는 중심 반지름, 제발 중심 반지름에다가 이름 주시고 2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받는 게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서 각이 2배다 또 좋지만 그건 당연히 외우는 거고, 그 이 2배인 곳에서 2등변 만들어 가지고 잘라서 세타를 쓰는 것도 잘 나오고, 특히 고난이도가 되려면 내접 사각형이랑 엮여가지고 같은 호 내에서 삼각형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연립하는 구조. 말이 여러 개지 보통 2개겠죠. 그 외에 반원 내에서 직각 삼각형 나온다는 사실 미적분하는 친구들도 너무 중요하고, 원이랑 뭔가랑 접하면 무조건 접선이 보통 2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반띵 해가지고 합동 삼각형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뚫고 지나가는 직선 나오면은 이등변 삼각형 만드셔서 길이를 확보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고, 마무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등장하면 마주보는 것끼리 합이 180도라는 거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마구마구 연립해서 변의 길이나 각에 대한 정보를 캐는 것이 보통 출제가 됐었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다 한 겁니다. 이거 갖고도 미적분 거의 다 커버되고 기하도 거의 다 커버돼요.